조류가 중요한 아귀잡이. 물때에 맞춰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 어두운 바다로 향하는데요. 근데 얼마나 멀리 나가요? 4, 50분. 아, 그거밖에 안 나가요? 지금 이게 대변 아닙니까, 대변? 네. 여기 대변이죠. 네. 대변 바로 앞입니다, 대변 바로 앞에. 지금 여기가 몇 미터예요? 86m입니다, 86m. 85m, 86m 요래 나오네. 아기는 뭐 심해 사는데, 이제 겨울 되면 연안으로,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연안으로 들어온다.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청어입니다, 청어. 청어만 가에 들어오면은 아기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아기 배에 이렇게 눌러보면 전부 청어가 다 튀나와요, 청어. 아귀잡이 포인트는 항구에서 30-40분 거리. 아귀는 먼 바다에서 서식하다 기온이 떨어지면 연안으로 이동하는데요. 특히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기장 앞바다는 풍부한 아귀 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업 전 거친다는 통과 의례. 아, 고기 많이 잡히더라고. 사고 없이. 왕님한테 빈 거지. 한 시일마다 빌 거야, 바다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바다. 만선으로 무사히 귀향할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어느덧 아귀잡이 포인트에 근접한 모양입니다. 어장난으로 가입시다. 우리 신호가 있어요, 우리끼리. 어떤 신호예요? 어떻게요? 이 악셀라드를 왕왕 올리면은 원래 이 배를 눌리는데 배를 눌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악셀라드를 이렇게 왕왕 올리주면 신호입니다. 그 투망하자 신호예요. 두 번 하면 투망, 또 세 번 왕왕왕 하면은 이제 양망. 우리끼리 다 신호가 있습니다. 투망 신호가 떨어지자 가판위가 분주해집니다. 부표를 던져놓은 후부터는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25kg 남짓한 봉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그물. 엉키지 않고 그물이 내려가도록 살펴야 하는데요. 근접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제작진. 그때 저리 나가다가 발이 걸리면 큰일 나, 큰일 나. 사람이 딸리 들어가요, 물속에 딸리 들어가. 항상 안전하게 그 조업을 해야 되니까. 발에 딱 줄에 채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달리는 배 위에서 1km에 달하는 그물을 내리는 위험천만한 작업. 자칫 방심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로 자망을 이용해 조업하는 아귀잡이.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수직으로 설치해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부표로 투망 위치를 표시해주면 1차 작업이 끝나는데요. 그 뒤쪽에 부표 뒤에 줄이 달려 있어요. 그걸 따라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조류의 힘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어장입니다. 조류의 힘에 의해서 이제 아기를 잡는 어법을 사용하고 있죠. 부산 지역의 아귀잡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투망 시작점에 부표를 던진 후 이동하면서 그물을 내려주는데요. 일정 시간마다 이동하면서 설치해둔 그물을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그물 설치가 끝나고 이제 다시
부표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 반짝이 치죠? 저게 우리가 잡으러 갈 부표입니다, 저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설치해둔 그물을 당기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갈고리로 설치돼 있던 그물을 잡아당겨주는데요. 조류에 의해 펼쳐진 그물을 당겨 바닥에 서식하는 아귀를 잡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랍니다. 그물이 잘 펴지고 당겨질 수 있도록 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쪽에 한번 흘리고 또 바깥쪽에 와가지고 또 한번 흘려주고 또 안쪽에 한번 흘리고 바깥쪽에 한번 흘리가 이제 양망하는 거죠.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바다. 그 위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김진호 선장. 그때 우리 어릴 때 배 탈 때는 돈 주고 배 탔어요. 그때는. 돈을 내고 탔다고요? 예, 예. 왜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때 배 타는 게 전쟁이었어요, 전쟁. 다 에롤 시기고 그 뭐 배 타면은 먹이 주죠, 지하 주죠, 돈 주죠. 선장님 얼마 주고 타셨어요? 그 시기엔 저는 10만 원 주고 이제 정말요? 예, 배를 탔죠. 30년이 넘는 세월. 바다와 함께 해왔다는데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언제가 더 좋았던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옛날이 재밌었죠.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악했으니까 더 안 좋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어족이 풍부하니까. 어족이 풍부하고 그때는 뭐 인력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덧 어둠에 잠겼던 바다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조업 시작 4시간째. 바다 위에서 첫 끼니를 챙기는데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끼는 컵밥으로 이렇게 깨우고 그랬어요. 밥에 먹고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컵밥 간단하게 요래가 먹고 이제 육지 들어가서 또 이제 식사하고 그럽니다. 방심할 틈 없는 조업 현장. 간단한 밥 한 끼로 잠깐의 휴식을 보냅니다. 많이 외롭죠, 바다 나오면. 고기가 친구 아닙니까? 고기만 많이 올라오면 그래도 뭐 우리야 뭐 행복하죠. 고단한 일상이지만 바다가에서 행복한 그는 전생 뱃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전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거창에 물을 채워 넣는 일인데요. 우리 따뜻하면 아우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 10도에서 11, 2도. 여기 아우가 제일 잘 사니까 그 온도로 맞춰가 아우로 살려갑니다. 물 냉각시켜가지고 그래 다 받는 겁니다. 100에서 200m 수심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아귀를 위해 냉각기로 수온을 맞춰주는데요. 투망을 시작한 지 5시간째. 그물을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그물에 연결된 밧줄을 양망기에 걸어 올리는 작업.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잡혔을까요? 많이 없어요. 밧줄 잡으면 느낌이 와요? 통밥상 양각적으로 다. 다음 달부터 뭐 한 2월까지 아우가 많이 날 겁니다.
조업을 하는 사람은 단 2명. 일할 인원이 적다 보니 더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내가 직접 합니다. 사람 둘인데 내려가 일해야죠. 원래 선장은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한다니까. 우리집에서 이제 그 뭐 고기 나는 거는 뭐 상황을 살펴야죠, 선장들은. 그래 어디서 고기가 뭐 났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밑에 내려보면 몰라요. 그래서 선장들이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바쁜 조업철마다 사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순간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건 그물에 달려 올라오는 고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물코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녀석. 제철 만난 아기들입니다. 제법 실한 녀석들이 올라왔는데요. 수온에 민감한 아기는 그물에서 떼어낸 후 빨리 수조에 보관해야 활어 상태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많이 땡기네요. 발, 아구 발. 이게 발인데 발. 발 있어요, 아구 발. 발, 이게 발 아닙니까? 뭐보다 지나갔다. 밑에, 오늘 밑에서 걸어요, 걸어. 땡기면 북에 들어가죠. 늦가을 어부에게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 아귀. 예전에는 다른 물고기를 잡을 때 딸려오는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였는데요. 물에 텀벙텀벙 버려지는 일이 많아 물텀벙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반기는 바다의 진미가 됐죠.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습성이 그래요, 습성. 요 소남자 없이 바로 물어버려요. 몸 전체 3분의 2가 머리로 입이 큰 아귀. 한번 보세요. 하고 요 낚싯대 있죠. 요래 본인 입 앞으로 요래 내놓으시면 요거를 바다 가면 요래가 있다고. 요래 있다 낚싯대 요 내려면은 요 딱 내려가 있으면 앞에 고기 얼렁거리면 탁 닫아본다니까. 요 아구 모관이 보면 거칠거칠한 거 있죠. 요게 딱 고기가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수심 깊은 바닥에 서식하며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아귀. 자산 어부에는 낚시하는 고기라는 뜻으로 조사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입과 커다란 위로 뭐든 통째로 삼켜 녹여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아귀. 탐욕으로 굶주림의 형벌을 받은 귀신의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귀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질김을 가진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귀를 다룰 땐 조심해야 하죠. 엄청 많이 다치죠. 뭐. 발도 다치보고 손도 일하다 보면 물리보고 그래요. 먹성이 좋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귀. 너무 오래 땡기네. 아이씨 좋더라고 있는데. 아귀를 다룰 땐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다 손이나 발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령이 있죠. 고기 따는 요 거물에 걸리면은 요 항상 이 눈을 잡아야 안 물리려고. 요 딱 물었을 때 눈을 딱 잡으면 입을 딱 벌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걸 안 하면 손 튕기면 못 뺍니다, 못 빼. 눈이 아프니까 이제 딱 물었던 걸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물고 있던 아귀가
자연스레 입을 벌려 물고기도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양만기 사이로 제법 묵직한 아귀들이 연속해서 올라옵니다. 수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가면 몸집을 불린다는 아귀는 천적이 없는 생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귀도 피하는 것이 있답니다. 야, 비켜, 비켜! 해파리 올라온다고 저리 비키라고. 조업의 방해꾼 해파리가 잔뜩 걸려들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개체 수가 늘어난 해파리는 조업 방해뿐 아니라 어구 파손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 물고기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답니다. 귀신 해파리. 눈에 튀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눈이 퉁퉁 붓고, 안가 한 일주일 다녀야 돼요, 일주일 다녀야 돼요. 해파리가 등장하면서 아귀잡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물에 아귀 대신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고기도 안 걸어요. 아구도 안 건다고. 아 왜요? 해파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걸리면 어장이 뜨기 때문에 고기도 없고 그물만 째지고 이래요. 그러니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지, 해파리가. 무리를 지어다니는 해파리떼는 해수온 상승 때문에 겨울이 오는 11월까지 출몰하기도 하는데요. 아귀잡이를 해야 할 시간에 해파리를 떼어내느라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렇게 한 차례 해파리의 공격이 지나간 이후 다시 아귀잡이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묵직한 녀석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엄청 크네요. 이거는 큰 거다. 이거보다 배로 더 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크게 잡아보셨어요? 제일 큰 거 한 10kg. 저건 한 6, 7kg 되고 제일 큰 거는 10kg, 10한 2kg 이래 나가는 것도 있어요. 길이 같으면은 한 팔자, 곱자. 봄, 여름이면 먼 바다에 서식하다 찬바람이 불면 연안으로 들어오는 아귀들. 그물에 걸렸다고 모두 상품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다 방생합니다, 방생. 그물 코가 이마이 큰데 보세요. 이렇게 근데 작은 거는 빠져나오고 굵은 거만 올라와요. 오죽 보호를 위해서 사이즈는 이제 요 사이즈, 이 사이즈 밑으로는 다 방생합니다. 이거보다 큰 것만 우리가 가져간다니까. 이런 건 잡으면 안 됩니다. 살려줘야 돼. 내일의 바다를 위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죠. 조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8시간. 바다로 내렸던 그물도 거의 올라왔습니다. 해파리와 방해가 있었지만 어창에 아귀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확인데요. 바다로 내렸던 그물을 당겨 올리고 조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방으로 입항합니다. 조업이 끝나고 이제 항구로 돌아갈 시간. 새벽에 떠나왔던 길을 되짚어 바다 위를 달립니다.
아기잡이는 하루에 그물을 한 번만 내리는 것이 규칙이라는데요. 벌써 입항하세요? 네, 이제 다 했으니까 입항해야죠. 요 우리 부산 연안 쪽에는 아기잡이는 딱 하루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우리 자체에서 휴무를 정해가 쉬고 있고 오적보를 위해서. 그럼 손해 아니에요? 아이 뭐 손해가 아니죠. 군나를 생각해야죠. 우리 후손들도 있고 이 바다를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잔잔한 고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는 어족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매번 더 최선을 다하게 된답니다.